자, 청약 콕 찍어줄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반기 청약 시장의 대여 이문 아이파크 자이입니다. 이문 휴경 뉴타운 이문 3구역이죠. 1구역이 레미안 라그란데였고요. 이번이 이문 3구역 드디어 나왔습니다. 워낙 세대수가 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최근 청약 시장 분위기가 이제 미계약도 좀 늘어나고 약간 좀 흡불 꺾였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문 아이파크자이는 어떤 청약 결과가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인문 3구역이고요. 1단지, 2단지, 3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41층 25개 동 4,321세대. 굉장히 대단지죠. 4321. 일부러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만들었나? 숫자가 1, 2, 3, 4 반대 4, 3, 2, 1 세대고요. 일반 분양이 많습니다. 1467세대. 와, 이게 일반 분양만 해도 대단지 아파트인데 일반 분양이 1467세대나 나오고요. 특별 공급은 685세대, 일반은 782세대의 물량이 이번에 공급이 됩니다. 전용 면적 20, 41, 59, 84, 99, 102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별 공급은 10월 30일입니다. 일반 공급일은 1순위가 10월 31일, 2순위가 11월 1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8일, 계약은 11월 20일에서 24일. 입주 예정일은요, 1단지, 2단지하고 3단지가 좀 구분이 되는데, 1단지, 2단지는 2025년 11월이고요. 3단지는 2026년 5월입니다. 좀 단지별로 차이가 나고요.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들이 청약 대상자가 되는데, 경쟁일 때는 서울시 우선입니다. 전매 제한 1년 적용이 되고요.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입주자 모집 공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뭐 청약 조건이라든지 자격 요건 여러 가지는 모집 공고에 다 나오니까 반드시 홈페이지 가셔서 모집 공고 다운 받으신 다음에 꼼꼼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형광펜으로 쭉쭉 칠하면서 자격 요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한번 볼 텐데요. 입지 이게 홈페이지 오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위치가 이상하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1단지, 2단지거든요. 외대역 앞 옆쪽에 여기가 1, 2단지고 3단지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그 그래픽 하시는 분이 잘못해가지고 여기가 3단지, 여기가 1, 2단지 이쪽에 엉뚱하게 중랑천 이쪽에 무슨 1, 2단지가 있냐고. 그래서 이게 오류네? 라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오늘 다시 확인하니까요. 이렇게 수정을 했네요. 그래픽 담당자 혼났을 것 같습니다. 1, 2단지가 여기고요. 3단지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래픽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딱 보면 이게 직관적으로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나요? 이게 중랑천이고 동부간선도로고 신인문역 1호선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눈에 탁 안 들어오니까 이게 지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눈에 확 띄게 좀 간략하게 그려야 되는데 멋있기만 하고 전혀 못 알아보서는 여기 있고요. 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네이버 지도 보고 제 마음대로 했는데 저는 이게 더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여기가 1호선 외대 압력, 여기가 신인문역이고요. 인문 아이파크 사이 1, 2단지가 여기, 3단지가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미안 라그란데 인문 1구역이 여기. 지하철역을 보면 에미안 라그란데 1구역 재개발한 라그란데보다 인문 아이파크 사이 1, 2단지가 더 역세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입지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뭐 뭐니 뭐니 해도 역세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비슷한 가격이면 이문아이 파크자이가 당연히 유리한 거고요. 살짝 가격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로 용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입 정보가 너무 많은데요. 이게 재개발이잖아요. 조합원들이 좋은 동, 좋은 층을 먼저 다 선점하고 남는 걸 일반 분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분양의 타입이 살짝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포브의 판상형 구조는 몇 개 없어요. 84FG, 99A 타입이 102A, 102P가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 84FG도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 99A는 3베이
나머지는 다 3배인데, A 타입, C 타입, D, E는 3배인데, 저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저층이냐면, 조합원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자, 보세요. 59DE, 요거 저층이고요. 84DF, DEF, 포베이 판상형 구조 G, 요거 다 저층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가져갔다니까요. 99, 102도 저층, 이것도 저층이에요. 그러니까 포베이 판상형 구조는 조합원들이 로얄층, 로얄동을 다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최선이 59AB하고 84A가 3베이 판상형 구조인데 층은 괜찮은 10층 이상 층도 있기 때문에 59AB하고 84A가 그나마 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옵션 정보 한번 보면은요. 발코니 확장의 전용 84 기준입니다. 1,730만원. 요즘 보통 일반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2,300에서 2,500만원 정도 확장비가 나오니까 1,730만원이면 저는 뭐 가격 조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 30% 저렴해 보이고요. 반드시 필수입니다.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입주하고 나는 필요 없어라고 안 했다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고요. 나중에 공사하면 민원도 많고 하자가 생깁니다. 반드시 신청하시고 시스템 에어컨은 786만원, 공기청정 기능 포함하면 924만원인데 이것도 뭐 요즘 일반 나오는 민간 아파트보다는 조금 저렴한 수준이니까 가급적 하시면 되고 돈 아까우면 입주할 때 공동구매로 신청을 해도 시스템 에어컨은 공사하는데 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공동구매 하셔도 됩니다. 자, 나머지 옵션은요, 빌트인 가전은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안방 붙박이장이나 중문은 가급적이면 하십시오. 요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356만원이면 별도 공사에도 이 정도 나옵니다. 주방, 거실, 주방에 엔지니어링 스톤. 그러니까 인조 대리석인데 고급스러운 인조 대리석 벽면까지 쭉 연결이 되는 뭐 그런 고급한데 꽤 하면 좋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뭐 돈이 들어가니까 그 옵션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 신청하셔도 되고 돈 아까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시스템 에어컨도 하셔야 되는데 돈 아까우면 입주할 때 공동구매로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치도 1, 2단지만. 3단지는 뭐 위치도 조금 떨어져 있고 세대수가 작으니까 1, 2단지로 제가 구성했는데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고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위가 북이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남동향, 남서향, 주로 남동과 남서향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로얄동, 로얄층 뭐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세 정보 가격이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죠. 84A로 한번 볼까요? 84A 59 세대수 분양 물량을 보면 59AB하고요. 84A가 가장 많은 물량, 59C하고요.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84 기준에서 보면 12억 정도 나왔네요. 12억. 평당 3.3제곱미터당 3,473만 원. 12억이면 이문 휴경 뉴타운에서는 아마 가장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레미안 라그란테가 10억 9천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보다는 살짝 올려서 왜? 그때보다 주변 시세가 좀 올랐기 때문에 살짝 올려서 했고요. 지하철역도 더 가깝기 때문에 1, 2단지는 당연히 뭐 똑같이 할 리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억이 완전 낮진 않아요. 완전 낮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고분양가도 아니고, 딱, 이 정도 애매한 수준으로 딱 책정을 했고, 레그란데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살짝 높은데, 1억 정도 높은 것 같은데, 레그란데보다는 또 지하철역이 가까우니까, 브랜드 가치도 뭐 떨어지지 않고요. 뭐, 아주 나쁘다 할 수 없고, 딱 애매한 수준입니다. 12억이고요. 전용 84 기준으로. 라그란데가 10억 9,900이었네요. 1억 정도 차이가, 1억 조금 더 차이 나는데, 지하철역이 더 가까우니까 어느 정도 요즘 지하철역 중요하니까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트리치나 휘경자의 디센시아가 최근 시세가 12억 3천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완전 고분양가다. 납득하기 어려운 고분양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자금력이 되고 필요한 수요자들은 충분히 할 만한 수준이긴 한데 뭐 대박이다. 엄청난 저평가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루츠 같은 경우는 11억 2천인데 대박 났었죠. 경쟁률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요. 조금 더 낮게 나왔으면 라그란데 정도 나왔으면 완전 대박이었는데 라그란데보다 지하철역이 더 가깝기 때문에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저는 뭐 무난하게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일부 뭐 미계약이 조금 나오더라도 무슨 일로 가면 다 완판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더 낮았더라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을 텐데, 요 정도 분양가면은 아마 100대 1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 청약 경쟁률은 한 20대 1, 뭐 10대 1에서 20대 1 사이 정도 나올 것 같고, 계약률은 일부는 약간 뭐 미계약이 살짝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에서 이게 소화 안 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뭐 13억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동대문이 옛날에 동대문 생각하면 그렇지만 라그란데나 이게 아이파크장이나 주변의 인문 휴경 뉴타운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결국에는 뭐 인프라도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 이거 이상의 가치는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은 뭐 큰 문제 되지 않고요. 미분양도 뭐 8월 미분양, 서울 미분양이 976호에 동대문 52호니까 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종합평가를 한번 해보면 입지는 뭐, 아유, 뭐 동대문에 역세권에 뭐 요 정도면은 뭐 4점, 3점 줄까 4점 줄까 하다가 살짝 4점 줬고요. 가격은 4점은 도저히 못 주겠습니다. 주변 시세 정도니까 3점을 줬고요. 교통은 초역세권이니까 1점, 1점이 아니라 5점. 청량리 쪽에 GTX가 생기기도 합니다. 편의시설은 앞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3점 줬고요. 초등학교도 무난하게 뭐 아주 바로 옆에 뭐 초품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4점은 줄 수가 없고 3점 줬고, 세대수 브랜드는 뭐 당연히 5점이고요. 쾌적성은 조금만 더 가면 또 산도 있고 하니까 4점을 줬습니다. 종합적으로 별 3개 반을 줬고요. 단타로 자금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뭐 뉴홈처럼 뭐 시세 20% 이렇게 낮게 분양한 거 아니기 때문에 절대 단타나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건 절대 반대하고요.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고 뭐 대출 받아서 충분히 잘 살다가 나중에 올라가겠지, 이런 마음의 수요자들, 실수요자라면 뭐 적극적으로 청약하셔도 이렇게 대단지의 역세권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관심 있고 자금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청약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